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네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로 헐페스 조스트와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볼 텐데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시고 있고 또 환자들도 많이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됐었던 이유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바이러스를 골든타임 내에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이러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 낫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든타임 내에 바이러스 약만 먹어도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가능한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생긴 사람은 과연 왜 생길까? 치료 방법이 정말 없을까? 제가 대상포진 전문 병원을 오픈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을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골든타임을 지켰다고 해서 과연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생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항바이러스만 복용해도 낫는 케이스, 복용해도 또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상포진에서 우리가 다 나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꼭 재발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3번, 4번 재발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왜 계속 재발할까?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비드 백신을 맞은 후로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이 헐페스 조스트와 포스트 헐페스 뉴랄지아 펑셔널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까? 과연 그렇다면 대상포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환자들이 왜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린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곤해서 여행 다녀와서 이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디텍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조스트와 정말 면역과의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에 대한 정의 병태 생리 치료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로닉 페인, 결국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도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케이스 리뷰를 헐페스 조스트와 포스트 헐페틱 뉴랄지아 환자에 대해서 케이스 리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코비드 백신과 헐페스 조스트에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헐페스 조스트와 면역과의 관계를 봤더니 이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는 뇌신경제를 잠복하에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에 의해서 이제 억제되어 있어서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컨디션이 있는 분들,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노화나 악성, 종양, 항암, 만성 소모성 질환이나 당누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신경제를 증식하고 뇌를 파괴하거나 신경통을 유발하고 피부의 수포와 발진을 유발하는 사실인 거고요.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저널에서 보시면 2014년 논문에서 대상포진에 이완된 상태로 사망한 환자 강글레아에서 면역세포를 염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이토톡식 CD8 세포들이 발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바이러스가 림프노드에서 덴드리트 셀에 의해서 내부 T셀에 노출하게 되면 CD4와 CD8 T셀이 활성화되어 이후 갱글레아 전전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듯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논문이 나와 있어서,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바리셀라 조스트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으면 그들이 활성화되지 않게끔 면역 세포들이 응집해 있다는 논문입니다. 대상포진 기능학적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골든타임에 바이러스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면역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을 떨어뜨리는 것을 올리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것이 훨씬 후유증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이모신 알파1, 자닥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암 환자에 쓰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면역을 높여준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신을 억제하고 T셀 성장인을 증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런 NK셀부터 사이토 T셀을 증가시켜서 면역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이모신 알파1을 치료제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이전 시간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잖아요. 비타민 D 자체도 환자한테 비타민 D를 설명할 때 피해 주성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수에서 블러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하신 분이 거의 뭐 8, 90% 이상이 되시잖아요. 여성이 더 많지만 그러니까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피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질 수 있다.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비타민 D를 3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대부분 여러분 대학병원에서는 로컬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10인 사람도 있고 20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똑같이 면역이 올리거나 기능이 정상화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옵티멀 레인지를 저희들은 50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암 환자는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50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D도 면역을 올리는데 TH17을 뭐 억제하고 폭스-P3라든가 레귤레이터 T셀을 어테뉴에이션 시켜서 면역 올려주는 치료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리키것 자체가 있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리키것 트리트먼트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면역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장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 상태를 파악을 해서 리키것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도 그 비타민 C가 면역에 굉장히 암 세포에도 활성화되는 것처럼 비타민 C가 T셀 미디에이트 이뮤니티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 또한 투여를 고용량으로 IV로 투여해주면은 대상포닌을 빨리 섭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멜라토닌 수면 장애.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거의 20대부터 뭐 60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수면 장애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수면 장애 교정 자체도 이 면역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멜라토닌 자체가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것처럼 뭐 세포 면역이나 체액성 면역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도 대상포진 치료인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